여러분, 유아숲 수업이 한창인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하천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이 온통 초록색 덩굴로 뒤덮여서 막혀 있는 거예요. 와, 꼭 동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정말 신비로운 풍경이었죠. 그때 한 아이가 딱 소리치더라고요. 정글문이 생겼다고요. 다른 아이는 또 나무를 이불처럼 덮었다면서 너무 신기해했고요. 아이들 눈에는 이 초록색 커튼이 정말 신비로운 마법 같았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사실 좀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예쁘고 싱그럽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 초록 이불은요, 사실 주변 식물들한테는 햇빛을 몽땅 가려버리는 아주 거대한 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식물이 도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네, 이 식물 이름이 바로 가시박입니다. 원래는 저 멀리 북아메리카에서 온 덩쿨 식물인데요. 그냥 보기엔 뭐 평범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가시박이 숲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자기 세력을 넓혀가는지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시박의 생존 전략은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기가 막히게 강력해요.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속도, 범위, 그리고 방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숲의 모습을 확 바꿔놓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속도입니다. 이 가시박이 사실은 1년밖에 못 사는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라는 속도가 와, 이건 뭐 거의 로켓 수준이에요. 한 계절 만에 수십 미터를 쫙 뻗어나가면서 순식간에 주변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력입니다. 다음은 덮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로켓처럼 빠르게 자란 덩굴로 다른 나무나 풀을 아예 그냥 이불처럼 통째로 덮어버려요. 잎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 그 아래에 있는 식물들은 햇빛을 한 톨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열매입니다. 아이들은 이걸 보고 꼭 별사탕 같다고도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뾰족뾰족한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어요. 그래서 잘못 만지면 피부를 콕 찌를 수 있는 뭐랄까 작은 함정 같은 거죠. 특히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바로 이런 특징들 때문에 가시박이 생태계 교란 식물로 지정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곳에 살던 토종식물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외래종이잖아요. 근데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기존 생태계의 질서, 그 균형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가시박이 딱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게 왜 문제일까요? 여기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가시박이 로켓처럼 자라서 이불처럼 덮어버리면 다른 식물들은 광합성을 못하니까 결국 말라 죽게 돼요. 그럼 그 식물을 먹고 살던 곤충들은요? 또 그 곤충을 먹던 동물들은요? 다들 살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의 종이 모든 걸 독차지하면서 숲 전체가 가진 다양성이 확 줄어들고 생태계가 아주 단순해져 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걸 특히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이건 나쁜 식물이니까 다 없애버려야 해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교육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숲 해설가나 생태교육 전문가들이 정말 강조하는 핵심이에요. 가시박은 나쁜 식물이 아니다. 단지 이곳의 근현을 깨는 방식으로 자랄 뿐이다. 그러니까 가시박 자체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이곳이라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이 깨졌다는 사실, 바로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아, 문제는 식물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에 있구나 하고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결책은 단순히 가시박을 막 뽑아내는 그런 행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를 써서 이 상황을 알려주고 또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나쁜 식물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대신에 너무 빨리 자라는 식물이라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재거나 퇴치 같은 좀 파괴적인 단어 대신에 우리가 숲을 도와주는 거야 라고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바꿔서 말해주는 거죠. 이런 작은 말의 차이가 아이들 마음속에 죄책감이 아니라 공감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복잡한 생태계 균형 문제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 하나면 끝납니다. 얘들아, 만약에 우리 반에서 한 친구가 장난감을 혼자 다 가져가 버리면 다른 친구들은 어떨까?
아이들은 이 비유 하나로 햇볕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독점하는 가시박의 역할을 바로 이해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합쳐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딱 정리해서 전달하면 좋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주고, 둘째, 숲은 모두가 함께 나눠 쓰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뭔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가시박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냥 식물 정보 하나를 전달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와 자연 전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진정한 생태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는 바로 이런 말들이 남아야 해요. 함께 숨쉰다. 함께 산다. 우리는 숲의 친구다. 바로 이런 말들이 아이들한테 자연의 일부로서 긍정적인 책임감, 그리고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설명을 다 듣고 난 한 아이가요, 하천을 뒤덮은 그 가시박을 보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우리 숲이 숨쉬게 해주자. 이 한마디에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가시박이라는 식물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생태계의 균형, 그리고 교육의 본질까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자연에 대해 가르친다는 것, 이게 과연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모든 생명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 공감의 시작일까요?